자, 시황에 대해서는 마감 방송 때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일단 시황 쪽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뭐 지수가 올라와서의 기준 그것뿐만이 아니고 현재 기준에 공포감이 앞서 있으셨던 부분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이 20일 날인가요? 그 앞방 선생님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지만 이제 답변을 드렸어요. 드려가지고 일단 엔비디아의 조종에 있어서는 SMCI 쪽에 그 항상 예측치를 실적을 오픈을 했었는데 실적 발표 이전에 그 부분을 이번에는 오픈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오픈하지 않겠다라는 코멘트도 없고 그냥 뭐 금요일 날 실적 예측치 예비치가 나올 텐데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게 안 나오다 보니까 그에 앞서서 이제 ASLM이나 TSMC 쪽의 실적에 대한 좀 실망 이런 부분들이 뭐 사실상 좀 부정적으로 또 해석이 된 거고 그다음에 SMCI 자체의 낙폭이 23%까지 확대가 됐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SMCI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엔비디아로부터 이제 GPU를 받아다가 서버 구축해서 서버를 이제 납품하는 업체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되고 있는 건데 야 엔비디아에 그러면 영향이 있는 게 아니겠느냐. 응? 그렇게 해서 이제 엔비디아도 10% 빠졌어요. 그러니까 차익 실현이 나올 그 시점 기준에 추가적으로 옵션 만기일도 형성이 됐는데 그 옵션 만기일의 기준에 풋옵션 쪽에 미국은 이제 주식 선물도 주식 옵션이 활성화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주식 옵션이 아예 거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만기일에 369 12월 만기일에 내만여의 날 이렇게 표현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지수 선물, 지수 옵션, 그다음에 주식 선물 정도. 내만여의 날은 아니에요. 세만여의 날이지. 그래서 일단은 뭐 하여간에 미국 쪽에서는 그 옵션이 활성화되어 있는 과정 속에서 풋옵션에 대한 부분까지 언급이 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 차익 실현 요구가 튀어나온 과정 속에서 일시적인 그리고 MS라든가 알파벳, 아마존, 메타의 흐름이 그렇게까지 폭락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알파벳 같은 경우에 2023년 작년이죠. 작년 10월 말에 실적 발표 나왔을 때 실적은 예상치를 좀 넘었어요. 그런데 일단 어찌됐든 부정적으로 해석이 된 거죠. 클라우드 사업 부분이 전분기 대비해서 그러니까 전분기 26% 성장했는데 그게 못 미쳤다. 그러면서 9% 폭락했어요. 9%. 그 당시 시가총액 3위였던 알파벳이 9% 폭락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시가총액 3위가 지금은 이제 엔비디아가 3인 거죠. 근데 알파벳은 다 돌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알파벳은 다 돌렸어요. 그래서 알파벳도 알파벳의 일봉 지금 한번 제가 잘라서 올릴까요? 잘라서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시가총액 뭐 그 당시에 3위였던 알파벳의 그 9% 폭락 이후의 추이 추세의 흐름은 뭐 매우 지금 긍정적으로 형성이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봉 차트에 이제 기준 잡아드리면 이렇게 차트 잘라서 올려드릴게요. 거기서부터 어찌됐건 28% 전일 전거래일의 종가까지. 그러니까 저게 이제 직접적인 실적에 대한 내용이었고 결국은 뭐 시가총액 3위에 9% 폭락 이후에 저렇게 돌렸어요. 제가 요거 잘라서 드릴 테니까 그 PPT에 좀 넣어주시면서 이쪽에 요 하락률의 기준 요 갖다 대면 마우스 갖다 대면 이제 하락률 나오죠. 저거만 좀 캡처해서 넣어주세요. 예전에 엔비디아 보면은 엔비디아 작년 5월 24일 날 폭등할 때 저 기준 넣어서 올려드렸었잖아요. 예, 그렇게 넣어주세요. 그러니까 뭐 알파벳을 기억하시면
그리고 또 그 이후에 기준에서 알파벳이나 모든 종목군들, 아마존이나 또 메타나 MS 같은 경우가 그들이 어찌됐건 GPU 서버, AI 서버 구축에 대한 GPU를 원하는 거잖아요. 원하는 건데 결론적으로는 그들의 성장성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들의 사업이 축소될 것이냐, 거기에 엔비디아 또 반도체주들의 영향이 형성되는 건데, 일단은 뭐 그들이 메이저가 나 이제 더 이상 뭐 AI 서버발 사업 부분, 클라우드 사업 부분을 확장하지 않을 거야라든가 이런 내용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흐름이 엔비디아의 그 10%의 충격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방어되는 부분이 물론 덜 올랐기 때문에 기준도 있어요. 그러니까 덜 올라서 그렇다라는 거는 그만큼 펀더멘털적으로 그렇게까지 뭐 고평가다 이런 인식은 아니라는 거죠, 사실. 그런 부분도 있고. 결론은 오늘 기준에 뭐 IT 쪽의 흐름이 좀 버겁지만, 그래서 저도 주말에 이제 심사숙고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너무 이렇게 좀 불편하면 너무 불편하면은 사실 한번 비중을 좀 줄였다가 밑에서 다시 살까라는 고민도 했었어요. 근데 뭐 계상초부터 해서의 선물 동향이나 뭐 글로벌 증시의 동향, 또 우리나라 이제 뭐 밸류 프로그램의 연장선상에 대한 내용, 뭐 그런 부분까지 이제 감안을 해서 고민을 해서 대처를 한 부분인데, 일단은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비중 유지하면서의 대처. 그리고 이제 그나마 다행인 거는 포트폴리오 구성에 있어서의 흐름에 다행인 거는 SK 하이닉스 쪽의 조정이나 이쪽 삼성전자의 조정이 크기 때문에 계좌의 손익 부분에 있어서의 수익 부분의 감소, 또 최근 포트폴리오 기준에서는 손실의 확장이 형성돼 있어요. 그런데 그나마도 뭐 현대차의 기준이라든가 그리고 KB금융 또 뭐 LG화학도 오늘 기준에서는 일단은 일정 범위의 가격 반발력, 또 한국전력의 가격 반발력, 그렇게 해서 KB금융 쪽도 지금 결론은 첫 번째는 미국 쪽의 이제 금융주의 강세예요. 그리고 금리에 대한 인하가 아닌 뭐 인상도 할 수 있다라는 코멘트들, 그리고 정부의 뭐 정책에 힘입어서 오늘 금융주주사 또 전체적인 강세. 금요일 날 그 금융주주사들의 수급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뭐 어찌 됐든 결론은 이쪽의 흐름도 감안을 해서 들여다보고 대처하는 걸로.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하여간에 뭐 장중에 몇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주 기준에 일단은 슈팅이 나올 걸로 봐요. 이번 주 기준에 슈팅이 나올 걸로 보고, 신고가가 24만 5천 원인데 오늘 사실 살짝 금의 갭상승에 살짝의 강세를 줘서 수급이 뭐 뒷받침되지는 않았지만은 뭐 수급이야 금세 바뀔 수 있는 거고, 프로그램 쪽은 그렇게 해서 기대를 했는데 좀 아쉽게도 5% 가까이 밀려 있어요. 이게 5일선 공방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더 밀려서 뭐 20일선 공방까지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지수 등을 감안했을 때, 또 시가총액 규모를 감안했을 때, 또 어떤 뭐 금요일 날 얘가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오버슈팅이 나온 것도 아니었고,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는 그렇게까지 미끄러져 내려올 가능성은 뭐 좀 희박하다, 제한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돌려질 때 22만 6천 원 정도로 설정을 했는데, 어쨌든 1% 또 1.5% 넘기면 매수 사인을 여기도 낼 거예요. 그러니까 KB금융은 오늘은 이제 추가 매수는 안 낸다고 그랬고, 매수 사인을 3번, 4번 매수 사인을 냈고, 그 다음에 이수페타시스 주성엔지니어링 쪽도 동반적으로 지금 조정이 확장돼 있죠. 그러니까 이수페타시스하고 주성엔지니어링 기준에서도 매수의 기준은 누구부터?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부터. 그 다음 순위가 이제 한미반도체인데, 이수가 원체 이제 메이저들의 매수 평균 단가 대비해서 주가가 좀 뭐 어떤 종목이든 반도체 소부장이 그렇긴 합니다만 많이 미끄러졌어요.
그래서 이수하고 한미를 비슷한 격으로 따져서 볼 거예요. 그리고 이 밖의 종목 우리가 이제 여러 종목의 수익 기준을 잡았잖아요. 이 밖의 종목이 있으신 경우에는 이 밖의 종목이 있으신 경우에는 그 기준에 압축 기준을 설정을 하십시오. 우리가 이제 뭐 미리 예측을 했던 예측을 못했던 어찌됐든 종목을 대부분을 다 압축했어요. 압축하고 나서 뭐 알테오젠처럼 오히려 더 강력하게 움직이는 종목이 있는가 하면은 반도체 소부장도 굉장히 많은 종목이 있었는데 전부 압축을 했죠. 압축을 한 기준에 오히려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된 쪽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종목이 지금 기준에 너무 많으시다면 종목별로 오늘 낙폭들이 확장돼 있잖아요. 사실 뭐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그런 기준에서 수평 이동하더라도 일단은 어찌됐든 크게 그렇게까지 불편한 게 아니니까 가지고 있는 이 종목에 대해서만 무조건 반등을 기준을 잡겠다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가지고 계신 종목의 기준에서만 반등을 보겠다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머지 종목 있으시면은 포트폴리오 보내주시고 포트폴리오 보내주시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압축해야 될 종목군들은 또 압축을 잡아드리고 할 테니까 어차피 지금은 이제 가격 메릿이 굉장히 크게 부각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만 차분히 대처하면 뭐 크게 뭐 무리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HD 현대일렉 그리고 LS 일렉트릭도 반도체 쪽을 부정적으로 해서 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처음부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강세를 띠게 됐을 때 소부장보다 먼저 강세를 띌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가장 최근에 지난주 기준에서도 굉장히 강력한 시세를 수급을 바탕으로 해서 좀 내준 기준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뭐 현대 일렉트릭이나 LS 일렉트릭이나 이런 쪽의 탄력도 오히려 우리 이제 주력 당연히 주력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 한미 반도체까지 그렇게 해서 이제 탄력이 먼저 나와야 되겠습니다만 그 이후에 이제 소부장 쪽의 기준에서는 거래가 터져 있고 일정 범위의 손바뀜 수급도 들어와 있고 한쪽의 기준이 좀 더 가벼워질 수 있다. 그래서 그쪽도 이제 계속 놓고 볼 겁니다. 그래서 HD 현대일렉, LS 일렉트릭 그렇게 놓고 보시고. 하여간 오늘 지금 그 개장 초에는 그나마 상대적으로 긍정적이다라고 해석했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또 거꾸로 밀려 내려가서 반도체는 주말에 좀 열어놨다 할지라도 반도체는 굉장히 많이 열어놨었죠. 이거 충격이 좀 심각할 수 있는데라고도. 근데 지금의 기준에서는 오히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개장 초 강세 대비해서 좀 많이 미끄러졌어요. 일단은 뭐 거래가 제한적이니까 좀 차분하게 대처하고 오늘장 좀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기준을 잡겠습니다. 그리고 KB금융도 와 대단하네요. 일단 뭐 7만 원까지 열어놓고 또 거기도 뭐 돌파될 흐름까지도 기대는 하고 있지만 오늘 문자 4번 나간 것 같아요. 4번. 그래서 뭐 비중이 좀 제한적이다 할지라도 뭐 라이브 방송에서는 좀 더 뭐 확대하신 분이 계실 수도 있는 거고 어찌됐든 거래대금이 좀 아쉬워요. 거래대금이 좀 월등했으면 좋은데 거래대금이 약하니까 종목 검색기에는 사실 뜨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개별 기준에서 접근 범위를 가져간 거예요. 자,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요. 참조하시고 마감 방송에 이제 시황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이 정도라면 뭐 자신감 가지고 가시는데 그렇게 불편함 없겠죠. 혹시 이제 뭐 외부에 이게 노출을 할지 여부는 좀 고민 중인데 일단 어찌됐든 외부에 계신 분들이든 내부에 계신 분들이든 일단은 공통적으로 유튜브 들어가셔서 윤정도 검사하셔서 유튜브 들어가셔서 좀 금요일장 마감 방송도 좀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든 현대 일렉트릭이든 LS 일렉트릭이든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전략 동영상으로 한번 받아보시고 그 다음에 공식 홈페이지 오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일단 어찌됐든 이렇게 전화번호 있으니까 연락 주시고 그 다음에 호텔 강연에 그 사진들이나 이런 거 다 묶어가지고
정리 한번 해가지고 올려드리세요. 행사 이렇게 했다. 어.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